안녕하세요. 저는 시엔토트에서 오피스 365 컨설팅을 맡고 있는 권영란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협업, 스마트 워크, 업무 생산성, 모던 워크플레이스 이런 단어들은 기업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타이틀에 적어 놓은 것처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란 무엇일까요? 기존의 저희 업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책상, 데스크톱, 그리고 의자, 그리고 전화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을 업무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업무 공간은 기존 공간의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협업 기능을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빌리티 기기인 이런 디지털 기기들에서 또 업무를 또 쉽게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직원의 참여도라든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휴대폰을 들고 네트워크에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접속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있었던 뉴스도 뉴스 앱을 통해서 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온 메일도 메일 앱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는 중에 모바일 기기와 이런 앱들은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업무 방식이 비슷하게 혹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 보급률과 네트워크 사용률은 전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워킹은 조금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모바일 앱으로 업무를 보는 것을 막거나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능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개인용 앱에 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이런 컴퓨팅 파워를 제대로 업무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용자들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 우리는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밸, 업무와 개인의 삶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트렌드, 주 52시간 근무제도. 이렇듯 지금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기업은 생산성과 업무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OECD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하는 시간과 생산량은 정비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워라밸의 정의는 너무나 단편적인 것 같습니다. 6시에 PC를 끄고 집에 가는 것이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인가? 사실은 다른 업무들로 다 다른 타임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6시와 나의 6시는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시스템적으로 우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업무 환경은 어떨까요? 현재 많은 기업이 업무 환경은 소위 말하는 그룹웨어라고 하는 명칭 아래 메일, 전자결제, 전사포탈, 메신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일의 경우를 보면 업무에 근거자료를 남기거나 혹은 외부와의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로도 활용이 되고요. 내부 협업,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에부터 파일 관리, 심지어는 약속을 잡는 수단으로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 정말로 효과적인 도구인가? 메일은 한 사람이 다수에게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즉각적인 회답을 받을 거란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팸 메일, 정크 메일 때문에 정보를 식별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한 명이 다수에게 메일을 보낼 때는 조직과 업무를 정확하고 이해하고 보내야만 합니다. 한두 명을 빠뜨린다거나 그러면 업무에 딜레이가 되거나 혹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포탈의 경우를 보면 포탈은 원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로밖에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소통 창구로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기업의 메신저를 보면 사용자 편의성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미 개인 앱,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앱에 밀린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다양한 세대의 사용자들과 다양한 방식의 업무 패턴을 수용하지 못해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업무 흐름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정된 근무 시간, 그리고 장소, 고정된 책상 위에 PC를 올려놓고 업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개개인의 굉장히 파워풀한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네트워크도 다 하나씩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디바이스로 일을 보길 원합니다.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PC보다 더 좋은 사양의 작은 기기들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셈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디바이스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생산성 툴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IT 환경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막고 사내에서만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막는 보안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및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근로자들은 이미 자기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개인 앱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업무 형태가 사무실에 앉아서 데스크톱과 노트북으로 일하는 비중은 이제는 5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스마트 기기로 사무실뿐만 아니라 원격지, 그리고 직원의 자택, 심지어는 버스나 지하철, 이러한 이동수단 안에서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협업 툴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인식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의 IT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막는 방식의 업무 환경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현대의 업무 환경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보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안의 인식이나 틀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보안의 방식, 막아놓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공학 모델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두껍게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보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세시대처럼 성 안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의 사람들과 좋든 싫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보안으로 보안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가트너에서 미래의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항의 경우를 보면 공항은 누가 나가든 들어오든 모두 확인합니다. 계정 기반으로 정보를 보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항의 로비에 나와서 마중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에 나갈 사람, 해외에 나가더라도 일본으로 나가는 사람, 미국으로 나가는 사람 모두 다 검색 보안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로 가는 보안의 컨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업무 환경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아이디에 대한 인증 보호도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단말이 분실되었을 때 이러한 분실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업무의 확장이라던가 협업 대상의 확대, 정보 유형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안의 경계선을 제정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고객사에 나가보면 이런 현재의 막는 보안 정책 안에서는 스마트 워크를 결코 100% 활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는 보안 안에서 협업 툴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협업 툴에 10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기능을 다 디세이블하고 한두 개만 오픈한다거나 혹은 모빌리티를 강조하는 협업 툴인데 사내에서만 업무를 보게 하고 외부에서는 아예 막는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100%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의 경계선을 제정해야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협업 툴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의 보안은 신원 정보에 따라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정교한 디자인과 끊임없는 관리, 그리고 단말이 분실되었을 때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들, 그러면서도 신종 보안이 많아지고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서 관리하는 보안으로 보안 정책이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화 원칙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협력직, 직원, 파트너,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서 업무 시간 아닌지 외인지 혹은
사내 아닌지 사내 바뀐지에 따라서 정책이 설정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단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단말이냐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급하는 단말이냐에 따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 디바이스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문서 영역까지 그렇지만 처음 정의되어 있는 신원을 끝까지 불편함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가 어떤 단말을 사용하건 간에 인증 정보를 가지고 위치, 어플리케이션, 단말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정의가 되고 그 데이터가 인증이나 권한 조건에 따라서 분류된 형태로 사용하고 또한 자유롭게 외부와의 공유될 수 있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각각 영역으로 공유할 때는 반드시 그 파일에 대한 모니터링, 차단, 통제가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오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최근에 DRM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RM은 내부에서는 분류도 가능하고 철저한 보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보안을 해제하고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보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문서의 보안을 지키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시나리오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워크, 모던워크플레이스, 업무 방식의 변화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클라우드 서비스야 하는가? 비슷한 기능도 많고 더 저렴한 툴이 많은데 왜 굳이 오피스 365 혹은 사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기능도 고쳤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컨텐츠들이 클라우드에 쌓여야지만 AI 엔진이 적용된 추가적인 이노베이션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올라가고 각각의 유저들이 볼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인공지능이 저에게 권한이 있는 가장 필요한 파일을 먼저 찾아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와 일하는지 파악하고 가장 많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온프레미스로 구축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비싸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규모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패턴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엔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생산성을 분석해주는 AI 기술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클라우드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기업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세대와 업무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너무 여러 가지 툴을 써서 업무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협업 솔루션들이 있지만 저는 오피스 365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즈에 관리되는 보안, 그리고 강력한 협업 툴인 오피스 365와 결합이 된다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는 것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 CN토토와 함께 하세요.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란이었습니다.